안녕하세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구로 청소년 온라인 토론 가타부타의 진행을 맡은 구로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날의 대표 강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세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아니고 구로 기후위기 비사행동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청소년과 ESG입니다. ESG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ESG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ESG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직 우리들에게는 낯선 단어지만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는 친구들한테는 꽤나 익숙한 단어일 듯해요. 네, 맞아요. 먼저 ESG의 정의부터 설명하자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즉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무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던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사회에 이익을 주도록 하는 영향이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중 오늘 중점으로 이야기해볼 이 environment는 즉 환경의 기후 변화를 함께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특히 최근에 기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구로 청소년 축제에서 기후 캠페인을 대두로 진행된 캠페인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서 원래보다 조금 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일회용품과 쓰레기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가면서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신문 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물건을 구매할 때 쓰레기 처리에 대해 고민을 하냐는 질문에 80.6%가 그렇다고 답했고 제조사의 친환경 정책 추진, 쓰레기 절감 노력 여부가 평소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냐고 여쭤봤을 때 답한 응답자도 73.2%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순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최근에 한 행사 준비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탄소 중립이 뭐냐면은 탄소 중립이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사실상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 혹은 개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숲이 많으면 산소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숲을 많이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 가능한 친환경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자면은 첫째 태양열 에너지와 둘째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친환경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거는 화석연료에 비해서 그런 거지 이 에너지조차도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좀 큰 범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대안들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용기 내 구로라는 이번에 구로 청소년 축제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카페 같은 데 우리가 가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저희가 텀블러로 테이크아웃을 하면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그것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자전거 타는 것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따릉이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가도 서울에서는 따릉이 거치대를 찾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는 따릉이 거치대를 사용하면은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탄소 중립을 발표한 김순호였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ESG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로 청소년 축제에서도 기후위기를 주제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었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와 기후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ESG와 기후 환경에 대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구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활동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학습하고 또 겪었던 그런 일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기후위기는 미래세대 일인가라고 정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드시죠. 현재 진행형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할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헤럴드 경제에서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2021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화면 왼쪽에 맨 위에를 보시면 여기는 벨기에의 그 리에주라는 곳인데요. 홍수가 발생해서 그 차들이 지금 엉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연도에 유럽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극심한 홍수가 발생했어요. 100년 만에 그 최대치의 폭우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156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실종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좀 폭우가 위험한 것들이 뭐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이 있었고 또 산사태, 뭐 자동차 전복, 또 도시 기반 시설의 어떤 막중한 피해를 일으켜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 위에 두 번째를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불인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이 계속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매 년마다 커다란 그 산불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곳곳에서 그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뭐 그리스라든가 또 호주 뭐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났고 이게 며칠 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달,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그 재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기후 변화로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사진은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중국에 있는 정저우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그 홍수가 발생해서 댐이 무너질 상황에 시민들이 피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사진은 일본 시조카현에 있는 아지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집들이나 도시가 다 무너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점점 빈도나 횟수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 50년 사이에는 50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위험성이 높아질 재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홍수가 18.6%, 태풍이 17.2%, 그다음에 감염병, 요번에 코로나를 2년 동안 우리나라도 또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호흡기 감염병이 뭐 50%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또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11.1%나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어떤 식수라든지 또는 용수라든지 또는 농업에 이용한 그런 용수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먹거리 대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기후 재난은 먹거리 위기라든지 식수 위기, 도심 침수, 기반 시설 피해가 막대하게 나타날 것인데요. 이러한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보시면 인간이 모든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폐기물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여기 메탄이 나오고, 비료 사용 같은 경우에 아산화질소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CO2를 발생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도 나오고, 또 에어컨, 냉매, 자동차 에어컨, 냉매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인데요. 보면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3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면 2018년도에는 727.600만 톤이나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 탄소 배출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을 2050년까지 아까 순 학생이 발표해 준 것처럼 0으로 만들자, 탄소 배출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남은 기간이 한 30년 남은 거죠. 이 남은 기간에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들이 2030년에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436만 톤을 줄이자라고 합의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이것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여야 된다. 또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준비할 이걸 줄일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2040년도에 그래프가 더 급격하게 기울게 되겠죠. 2050년도에 갑자기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것들을 30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지금의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에너지 비율이,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80%,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에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뭐 석탄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석탄 사용이 41%로 가장 많고, LNG나 원자력이 26%, 그러니까 LNG는 천연가스를 얘기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2030년 동안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줄여야지만 저 CO2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으로 하는 것들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돌릴 수 있는, 탄소가 덜 나오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석유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석유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산업이나 또는 수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품들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플라스틱,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합성 섬유, 또 뭐 의약품, 뭐 합성 고무, 뭐 스티로폼, 이런 여러 가지가 석유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그 석유는 그 운송, 그러니까 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 수송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가나의 칸타만도 시장입니다. 굉장히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죠.
이 쓰레기가 헌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옷을 계속 이제 그 헌옷 수거함에다가 버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하루에 15톤에서 20톤 정도를 버린다라고 합니다. 이건 1톤 트럭이 15대 20개가 이제 버려진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국 헌옷 수출국의 5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헌옷들이 인도나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고, 이것들이 30만 톤 연간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데도 또 매시간 1천만 벌이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버리고 300만 벌 버리고, 이게 어떠한 일인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물이 7,000리터가 든다고 합니다. 이건 7,000리터는 한 사람이 10년 마실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만들 때 염색을 한다거나 또는 세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산업폐수가 발생하고, 또 세탁기를 돌릴 때 이게 석유로 만든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 그 크랩이라는 그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 보시면 아마 경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프리카의 그 가나 지역인데요. 이 강 근처에 쌓여 있는 이것들이 헌옷입니다. 헌옷 쓰레기 무덤인데요. 이 위에 조그맣게 있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들이에요. 이 소들이 이 플라스틱 의류를 뜯어먹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게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에도 탄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폐기물에서 메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메탄을 발생시키는데요. 버려지는 그 음식물이 1만 5천 톤 정도라고 하고, 이 과정들은 크게 거의 57%가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먹고 남긴 음식도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조리 과정, 뭐 냉장고 비우기, 뭐 유통기한을 또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라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육식에서 메탄이 발생시킨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급식 운동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또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죠. 지금 자동차 등록주 수가 우리나라가 2,360만 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2명 중 1명 가졌다고 하는데 못 가진 분들도 거의 한 30% 정도 되잖아요. 30-40%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이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그 부유한 뭐 사람들은 뭐 스포츠카 여러 종류별로 차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물품을 10년 오래오래 써야 되는데 2년 안에 이걸 바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이폰에 대해서 땡땡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바로 탄소인데요. 그 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이나 아니면 실천적이나 이런 것들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더 살기 편하게 또 더 빠르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ESG라는 경영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발표해 주신 그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예전에는 돈을 잘 벌면 됐는데 지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게 바로 ESG고, 이 ESG 등급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를 투자 지표
를 두어서 등급을 만들게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투자 회사들이 주식으로 그 금융회사에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진정성과 실질적인 그 운영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는 석탄화력 발전 수출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발표한 카드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ESG가 이제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그린 버블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한 자금이 지금 ESG 상품에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기준이 부적합하거나 또는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그린워싱은 환경과 거칠애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해서 홍보하는 그런 행위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환경 지표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환경과 사회와 조직.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부재하다. 그래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마련해 놓고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애플과 그 BMW라는 회사인데요. 자기네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는 연료들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연료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협력사들에게까지 요구하고 있죠. 이거는 순기능으로 ESG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이런 쪽이 그 북량이라는 곳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 금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탄소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잖아요. 역행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관심과 상상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세계에서 어떤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일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 마을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난 쓸 건 다 쓸 거야. 뭐 자가용 뭐 2대 뭐 3대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뭐 타고 다니고 뭐 계속 이제 석유로 하고 석탄으로 하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생활의 방식과 산업의 전환, 또 에너지 전환, 또 먹거리 전환, 또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지금 앞으로 10년이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선거입니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지 또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뉴스와 책 또는 정보들을 읽으면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또는 삶의 방식 등이 보일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빈곤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의 편증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녹색 일자리와 멸종이 아니라 공존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듣고 나니 ESG와 기후 위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질문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학자들이나 뭐 최근에 교수님들,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은 약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환경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삶의 터전을 위해서 지구를 지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는 게 잘못된 것이니까 지구를 지켜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오묘한 질문이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 환경 보호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약간
왠지 북극곰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북극곰이 살아가는 지구니까 지켜야 돼라고 보호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그것들이 탄소가 쌓이면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요번에 COP26에서 발표한 그 각국의 NDC들을 합쳐보면 3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도가 올랐을 때 그래도 지구 회복력이 가능한 것이 1.5도인데 만약에 2도가 오르면 산호초 90%가 멸종하고요. 어떤 멸종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야 될 때 이거는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생존 또 멸종이 아닌 공존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통 많이들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정말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갖고 싶은 걸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탄소를 줄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발표해 주셨던 자전거 타기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상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덜 소비하는 것 그리고 한 물건들을 오래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어도 이것들을 오래 사용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고 저는 2050년에 80살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있지만 이 미래 세대를 지금부터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장 닥쳐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혼란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포를 조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환경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작은 실천부터 환경 규제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환경 보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보호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공, 잘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0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탄소 감축 목표를 잘 세우고 거기에 이행을 제대로 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공의 목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법도 다 있고 기후 정의를 또 다 선언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나만 줄이면 뭔가 탄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더 커다란 부분. 전기세도 올려야 되고요. 탄소세도 내야 되고요. 환경 부담금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준비 과정들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 탄소 넷제로를 이루는 그 방안,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ESG와 환경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고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세상은 바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빈님은 어떠셨나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환경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치만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이번 기회에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올해 갑자기 막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시고 또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ESG를 외치길래 이제 우리의 트렌드는 환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 학교에서도 환경 관련된 캠페인을 하고 또 우리 구로 청소년 축제 역시도 기후 위기라는 컨텐츠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세구나 싶었는데 저희가 시험이 끝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이게 진짜 내 몸으로 와닿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때구나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너무 많이 떠들어서 네. 청소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우리 구로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조금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어떤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정의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기후 위기를 현명하게 우리가 좀 해결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온라인 토론에 가타부타는 시립 구로 청소년센터, 구로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구로마을TV, 구로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나래의 지원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